그래서 그 러시아식 어떤 유로집의 성스러움, 영험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할머니를 통해서 치매에 걸린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 로고진에게 닥칠 미래를 이제 예견하는 걸로 다른 식이긴 하지만 로고진도 완전히 머리가 빡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어 그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각기 다른 식으로 어떤 성스러움, 종교 이런 거에 대한 정향성을 보여주잖아요. 어, 네, 사실 이건 뇌질환일 뿐인데 그죠? 이것도 일종의 메타포예요. 은유로서의 질병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큰 질환 이런 거가 이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거를 통해서 신의 뜻을 이제 보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옛날일수록 19세기 러시아 소설은 특히 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기저질환 요인이 뭔지는 다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사람이 못 움직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뭐 나오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로지브이로 다 묶는데 홀리풀 성바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종교적인 측면 이게 이제 로고진한테 같이 이제 온다는 거죠. 유전자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이게 열정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열정 스트라스지가 순한 대문자 스트라스지 S 써가지고 이걸로 변모하는 과정 혹은 열정과 순환은 원래부터 한 몸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제 로고진 입장에서 읽는 백치의 기본 플롯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번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진이라는 캐릭터도 되게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적인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도스옙스키의 남주 중에서 이렇게 멍청이라기보다는 가방 끈 짧은 캐릭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로고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매력이 있어요. 이제 그 대목이 바로 이거. 오히려 가방 끈이 짧기 때문에 스트라스지 지금 제가 열정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단어로 스치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용. 아까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짧게 봤는데 그 영화 요약해 주는 건데 5시부터 7시까지 해서 불륜 영화인데 아무튼 거기서 남주의 엄마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이처, 자연. 하나는 뭐겠어요? 러브,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다 로고진이 갖고 있습니다. 스치히야, 자연력.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지, 사랑보다 더 이 본능에 더 가까운 스치히야에 가까운 그거 이제 열정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로고진하고 무시킨이 나눈 대화 아까 그 기차 안에서 나눈 그건데요. 한대 공장 양반 여자를 좋아하시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죠 라고 이제 로고진이 말하니까 나요? 아니요? 나는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로고진이 아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렇다면 공작은 완전히 유로집이라는 소리군. 하느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도 이제 반말처럼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좋아하시죠. 이러고 이제 레베제프가 또 끼어들어서 말을 받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고즈는 되게 열정이 넘치고 막 여자를 밝히고 방탕하고 반면에 무의식기는 되게 막 순결하고 뭐하고 기독교적이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소설을 가만히 읽으면 로고즈는 한 여자하고만 이래요. 그러니까 얘야말로 진짜 지고지순한 순정파고 무식기는 순진한 척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찝쩍거리고 다니는 정말로 골치 아픈 그런 바람둥이의 전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로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는 늙었죠 할아버지인데 휴 그랜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꺼벙한 그런 이미지 실제로 물론 수제지만 되게 그런 꺼벙한 약간 나사 풀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하고서 이제 이 여자 저 여자를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자들은 이상하게 또 그렇게 나사 풀린 것 같은 그런 또 남자들한테 또 끌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로고진보다는 무시킨이 더 문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무시킨한테로 이제 올라갈 건데 아무튼 이제 로고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라는 그리고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네, 그런 거였고요. 이렇게 요소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순정파고 정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인물은 사실 이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무시킨은 뭐냐면은 나사스 필리포브나한테서 딱 떨어지든가 아니면 딱 그녀를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 복잡하게 아글라야를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하고 갈라지면
그녀가 이렇게 로고진한테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아글라야한테 치근덕거려요. 그래가지고 아글라야한테 이제 쪽지를 보내는데 얘들이 지금 다 미혼이고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등등등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연서예요. 그리고 아, 옛받친 집을 되게 들락날락 하는데 이 집에 딸이 셋이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글라야가 조금 더 공작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공작도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19세기잖아요. 그리고 장군 집안이면 제가 장군이 급수가 정확하게 몇 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등급인데 이렇게 미혼의 젊은 청년이 들락날락 하면은 한 몇 번만 들락날락 해도 이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나 까레니나에서 안나 까레니나 남편 까레닌이 안나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 대목을 얘기를 하면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약간 한두 번, 두세 번 들락날락 한 거예요. 이렇게 관연한 처녀 집을 몇 번 이렇게 들락날락 해놓고서 청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되게 무례한 사람이 되고 예법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론스키를 경박하고 바람둥이로 몰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끼찌 쉐르바츠카야. 쉐르바츠키 공작집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끼찌를 염두에 두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는 청혼이에요.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박한 거예요. 그런 식의 당시에 이제 성모로를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군의 딸인데 아글라야가 이렇게 백치한테 무식인 땡전 한 푼 없는 공작한테 반해가지고 뭐 시집가네 마네 이렇게까지 되는 이런 스토리는 리얼리티가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치는 이제 여러모로 뭐야 환상적이다. 그 다음에 백치의 인물들은 다 뭐지 화려하고 야릇기하고 뭐 생생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그들을 비추는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인공의 불빛이다. 이런 이제 당시에 평론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다른 어떤 맛을 보기 위해서 이 백치를 읽는 거죠. 그래서 아글라야를 보시면 아글라야한테 이제 쪽지를 자꾸 보내요. 무스킨이 보내는데 그 쪽지를 아글라야가 두툼한 장정을 한 책 속에 끼워둡니다. 그 두툼한 장정은 뭐냐면은 라만차의 돈키호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치에 들어있는 성경 텍스트 묵시록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백치의 밑 텍스트, 이제 특히 이제 문학 텍스트는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네, 우리가 그래서 돈키호테를 읽어야 되는데 저는 돈키호테가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죠. 뭐 재미없는 거 어쩌겠어요. 그냥 의무감에서 이제 그냥 이제 읽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돈키호테를 좋아하고 도스옙스키도 되게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작가 중에서는 저 사람 저 사람 저기 보르헤스입니다. 보르헤스 돈키호테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어 보르헤스는 돈키호테를 가지고 자기만의 소설을 또한 쓰려고 했죠. 등등등인데요. 거기 이제 사이에 끼워둡니다. 그래서 작가가 무의식인의 문학적 원형이 돈키호테다라는 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박힌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하필이면 그 주체를 왜 아글라야로 설정을 했을까? 이것도 또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아글라야의 비중을 되게 키우려고 노력한 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어둠이라면 타락이나 이런 것들 굴욕 이런 것들 이라면 아글라야 옛판 친하죠. 아글라야는 이제 빛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빛, 삶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톨스토이 소설에서였으면은 아글라야가 주인공이 돼야죠. 이렇게 화목한 집안에서 옛날에 백치 발표를 시키는데 이제 지금은 변호사가 됐죠. 그 제자가 발표를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른 데는 막 다 그 전형적인 이제 도스옙스키식 그런 주인공들 사는 모습이고 뭐 가난하고 서로 싸우고 막 싫은 말 오가고 뭐 육두문자 쓰고 이러는데 요 예반친 장군집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 사는 집 같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그러니까 도스옙스키 소설을 통틀어 가지고 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말 그대로 사람 사는 집. 서로 이제 화기애애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딸들에 대해서 그 고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집은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이제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아글라의 입장을 보면은 작가가 이제 어쨌거나 아글라의 비중을 높이려고 했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사샤 필리포브나에게 무식기는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쓸 때도 보면은 나를 구해달라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구세주예요. 그런 이제 그 물시킨이 아글라야의 눈에는 돈키호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가난한 기사예요. 이 가난한 기사는 푸시킨의 시입니다. 가난한 기사가 이제 어떤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구애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있죠. 그러니까 이 시를 누구야? 이 아글라야가 읽으면서 가난한 기사를 낭독을 하면서 나사샤 필리포브나의 이니셜을 원래 AMD인데 그 마지막 시에 나오는 이니셜이 이거를 이제 NF 배해서 나사샤 필리포브나 바라시코바로 바꿔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작을 되게 조롱하기도 해요. 근데 나사샤 필리포브나 하고 다른 식으로 아글라야도 이 공작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장군 집안의 막내딸이고 되게 귀여움도 많이 받았고 이제 사랑도 독차지하고 이제 그런 그녀의 눈으로 보면은 이 무시킨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의 결합인 거예요. 웃기다. 돈키호테처럼 웃기다. 우스꽝스러움.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기사. 지가 무슨 중세 리짜르 기사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구는 모습. 그 두 개가 이제 다 웃긴 거예요. 네. 자, 그렇고. 이게 쌍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도 이제 보이지만은 이 아글라야가 아무래도 나스타샤 필포브나보다는 이제 저한테는 좀 매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그녀의 짝패가 되기에는 그러니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되기의 짝패가 되기에는 그 미학적인 형상이나 좀 무게, 색채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느낌이 뭐 듭니다.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전거를 좀 찾을 수 있어요. 논문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또 갖다 대야지 조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보는 다른 학자들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제 아글라야를 비난할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공작이 이 집을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거의 약혼자란 말이에요. 청혼을 한 거나 이제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무의식기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되게 잘못이다. 그래서 요거를 앞서 그 말씀드린 TV 시리즈를 보면은 백치는 상대적으로 악령이나 뭐 까라마나 죄아벌보다는 예쁜 장면이 많아요. 바깥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지도 초록색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장군의 딸들도 나오고 하니까는 여주들이 캐릭터 이게 나스타샤 필포도 그렇고 예쁜 옷들 많이 입고 이래가지고 무슨 영국 BBC 영드 뭐 이런 거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뭐 이런 거 영드로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장면들도 좀 있고 이게 벤치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공작이 멍 때리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3부 맨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에 나사스 필포브나가 나타나요. 3부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막 울어요. 나사 필포브나 나타나가지고 그 로고진이 또 옆에서 다 이렇게 팔짱 끼고서 그 장면 지켜보고 있고 공작이 나사 필포브나 일어나라고 어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둘이가 이걸 반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성관계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두 사람의 그 도스옙스키 소설에서는 남녀관계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냐하고 라스콜리니코프 관계도 그렇고요. 까라마조프에서 드미트리하고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도 저속하게 말해서 둘이 자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인물들과의 그 내적인 밀도가 어마어마하고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 둘의 어떤 에로티시즘의 농도랄까 이게 엄청난데 이 무이시킨하고 나사샤 필리포브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게 기독교적 사랑 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당신 행복해? 행복해?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 지금 행복해? 오늘 지금 말이야. 그 여자 집에 갔다 왔어? 이때 그 여자는 아글라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당신이 명령한 대로 내일 떠날 거야. 앞으로는 점점점점 오늘 당신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마지막. 지금이 아주 마지막이야. 그렇게 하고서 이제 브라샤이 잘 있어 하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고진이 나타나서 이렇게 데려가는데 과연 이게 마지막일까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3부의 마지막이고요. 나중에 이제 4부가 펼쳐지는데 요거 이제 대단원의 막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